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말을 했을 때는 예. 좀 실언이 그냥 본인의 감정이 격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상 또 육군 대장 출신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사과하라고 막 하는데 또 그 본회의장에서 하가기가 조금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걷어들이기는 뭐했다는 걷어들이기가 겁니까? 또 본회의장에서 그런 사례가 별로 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신 나간이라고 상대당 국민의 대표들에게 했던 것은 조금 미숙했지만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명백하게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우리 한국이 동맹입니까? 이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명백히 아니잖아요. 아, 동맹이면 전쟁 나잖아요? 그럼 자동 개입이에요. 우리가 그럴 사이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가 일본과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들, 예. 독도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그 네이버 라임 사태까지 해가지고 감정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오기를 표현한 것은 조금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화가 된 것은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한테 어쨌든 뭐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 안 했다라고 먼저 사실 유무를 알려주고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워딩 그대로는 이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잘못 오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앞뒤 맥락을 자르고 그것만 드러내서 뭐 악마의 편집을 했다든지 뭐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이 정도만 나와도 또 특히나 뭐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죠. 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전 국회의장의 말과 둘 중에서 전 국회의장의 말에 더 신뢰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이렇게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색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임복희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뭐 저희하고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한동훈 그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참 진짜 정치인이구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총선 때 그렇게 뭐 어깨동무하고 브로맨스하고 뒤에서 백허그까지 하고 그러면서 뭐 돌덩이 치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던 그 모습이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는 배신자론을 말하더니 뭐 대통령과의 갈등, 그다음에 뭐 한동훈 후보가 되면 이제 뭐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치가 참 무상하구나.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말로는 되게 젠틀하게 아니 그런 공격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꼭 말 끝마디에는 짜치다라든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인들은 흥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갈등과 혼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윤상현 후보가 했던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둘 중 누가 되어도 당이 혼란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민주당에게 진 사람들이 아니냐.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친한과 반한인데 이 세 명이 한동훈 후보를 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위가 곧 더 거세질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인요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아서 뭐든지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결을 한다. 소통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상당히 아픈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배신자 설보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당원들에게 한동훈이 되면은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이 없고 정치 초보라는 프레임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더니 이제 다시 인성 문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이 최고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고점은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흔들어대면은 곧 떨어질 것이고 1차에 만약에 당대표로 당선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2차에서 간당간당하게 된다고 하면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저는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공감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난 주말에 윤상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은 나경원 아니면 윤상현이다. 그 근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이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이 되면 당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또 대통령과의 어떤 제대로 된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 한쪽은 뭐 채무가 그런 얘기. 있다. 하나는 배심죄에 정확한 빠졌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 입으로 좀 양강구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예. 원래 선거라고 하면은 구도 인물 이슈 아닙니까? 어. 근데 구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번 구도는 잡히면 이게 쉽게 뒤집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양강구도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1강 2중 1약에서 양강 2강 2약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양강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나경원 의원은요. 예. 스탠스가 항상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예. 동의를 하는 게 가장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윤이면 반윤, 뭐 친윤이면 친윤에서 한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비윤이라고 해버리니까 비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선명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친윤으로 딱 가져가잖아요. 반한으로 딱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오게 되는데 나경원 후보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